전문가 박경은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새해 되면 네. 다짐을 하시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 목표도 세우시고 그러십니까? 네, 새해가 되면 이제 목표도 세우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상담을 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있어요. 스스로가. 또 스스로가 좀 처지기도 하는데 내 마음을 좀 보살펴야겠다. 예. 이런 계획이 저는 새해 계획인 것 같아요. 예. 엄밀히 따지면 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어제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내가 어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네, 그 그렇죠. 심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된다는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한테는 되게 새로운 희망인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32일과 1월 1일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지가 않지만 그래도 새해가 바뀌면 그래도 한 해 동안 내가 끝내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아, 내가 못 끝냈고 내가 인생을 좀 망치게 살았다. 근데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어떤 자기 네. 암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새해가 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삶이 고단해서 그래서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건가요? 현재가 고단해서? 삶이 고단하기보다는 고단한 삶을 살아냈는데 다시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예. 쉼 없이 살아내면 지칠 텐데 그 쉼표가 새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럼 다시 또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준점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게 새해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막연한 기대, 희망이 있는 거. 그렇죠. 막연함이 때로는 불안을 요소하기도 하지만 그 막연함이 또 설레임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새해라는 게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맥락에서 보면 신년에 특히 운세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세 올해는 보러 가신 분들이 뭐 정기적으로 쭉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운세 뭐 과하게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 그냥 뭐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불안감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면 불안도가 상당히 상승하는데 운세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불안이 너무 치솟지 않고 어떤 만큼의 울타리를 치게 되죠.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 불안을 내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지면 불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세를 보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믿거나 그러진 않죠. 예, 네. 꼭 믿어서 그런 건 아니다. 예, 예전에 어머님들이 뭐 정화수 떨고 빌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사소한 거 하나에도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주차가 혼잡한 곳에서 주차장에 하나 생기면 주차할 곳이 생기면 아 올해는 좀 운세가 좋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의미를 스스로 네.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삶은. 예.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암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자기식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과대하게 예. 하게 되면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현실 거죠. 감각이 떨어지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과하면.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원대하게 계획을 세우고 뭐 굳은 결심으로 목표를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작심삼일로 끝나면서 자괴감도 들고요. 스스로 맞아요. 자책도 하고.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부작용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을 예전에 작심삼일이라기도 하지만 요즘에 작심일일이라고 하죠. 매일같이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 예. 사실 그게 없으면 무한하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무기력도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그 전보다 더 나은 게 그다음에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또 세우게 되죠. 그게 네.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무기력해서 늪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암시적인 거죠. 예. 근데 그게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 결과가 바뀌지 예. 않으면 뭐 의지박약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죠. 그것을 이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계획이 더 현실성 있게 친밀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좀 계획을 좀 낮춰서 네. 작은 것부터 해서 그 목표 달성을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희망이 생기고 네. 아 나 할 수 있구나라는 동기부여를 갖기도 하죠. 담배 피는 분들이 금연하는 게 제일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일에 한 번씩 담배 끊는다고. 아, 3일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체적인 것은 기본인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의 건강 차원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큰 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육체적으로 건강한 건 기본으로 내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만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마음에 뭐 아프다고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다 보니까 예. 내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는 가다가도 쓰러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 나한테도 이런 결핍이 있고 취약점이 있구나라 본인이 인정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토닥여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기 자신을 먼저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은 또 안 돼서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단단해져 있으면 상처를 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거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다시 또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관계를 정리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내가 너무 힘들면 약간의 텀을 두는 거죠. 우리가 시절 인연처럼 쭉 그 사람을 쭉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좀 경계를 좀 두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한 관계인데 만나면 왠지 감정 소모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만났는데 내가 감정 소모가 많이 된다. 그러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예. 줄이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감정 소모가 왜 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만 하면은 이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메모에다가 예. 내가 왜 감정 소모가 되지? 왜 이 사람을 만나면 그럼 이유를 다 적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강한가? 뭐 어떤 것을 너무 주장이 너무 센가? 이걸 다 적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관계일수록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뭐 그렇죠. 만나자, 뭐 식사 약속이라든지 술 약속이라든지 만나자고 할 때 자꾸 회피하면 괜히 친구 사이인데 맞아요. 스스로도 좀 죄책감이 있고 그렇죠. 상대도 좀 서운하게 생각할 거고. 그럴 때는 진짜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서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난 좀 불편해서 좀 시간 좀 가질게. 그래서 끊어지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예. 끊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과 경제적인 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살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경우는 최소한 것만 밥을 먹다 형식적인 하면 것만.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좀 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니까요. 여쭤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해의 뭐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내가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잘 토닥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너무 가혹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 속에서 또 자신이 처지게 되거든요. 예. 특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자신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너가 애썼잖아. 자기를 많이 토닥여주는 연습 또 그 과정 중에 자기만의 시간 예를 들면 산책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을 자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자기만의 돌팔구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위한 공간, 네, 그렇죠. 예, 자신의 쉼터 같은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집중 인터뷰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심리 그리고